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중학수학 개념기본서 그리고 응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개념기본서로는 숨마쿰라우데 그리고 개념원리, 그리고 응용서로는 RPM을 언급했었는데요. 만약에 중학수학을 막 시작하셨다 그러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가 가끔씩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베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베낀 부분을 다시 풀 수 있도록 했더니 좀 진도가 느려지기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심화도 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심기일전에서 2학년 2학기 기본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심화를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이거 1학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요, 작년 말쯤에 대형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었는데 기본, 응용, 심화를 다 봤었거든요. 그 중에서 심화 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직 심화가 좀 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하는 의미로 지금도 여전히 1학년 심화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있고요. 자, 너무 말이 길어졌죠? 제가 심화 문제집을 포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리뷰들을 종합해 본 결과 심화 문제집은 최고 득점, 최상위 수학, 일품, 그리고 최고 수준, 고쟁이, 절대 등급, 블랙 라벨, A급 수학 이 정도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각 문제집마다 그렇게 레벨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굳이 난이도로 따져서 나열을 해보자면은 준심화 문제집으로는 최고 수준 그리고 최고 득점 1등급 수학 정도고요. 심화 교재로는 최상위 수학, 절대 등급, 블랙 라벨, A급 수학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게 어렵다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블랙 라벨이 조금 풀기가 까다롭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두 교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고쟁이와 절대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강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강남 인강에서 고쟁이 문제집과 그리고 절대 등급 문제집을 강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화 문제집으로는 최상위 수학만 계속 풀었었는데 이 두 문제집은 좀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문제집 모두 고등학교 내신 문제집으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많이 쓰이는 문제집이더라고요. 고쟁이는 준심화 레벨, 절대 등급은 극심화 레벨. 인강에서도 해주고 실제로 내용도 알차 보여서 두 교재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리뷰가 많이 없는 이 두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고쟁이는 이게 지금 본교재거든요. 본교재로 중단원별 이제 학습을 다 마친 다음에 보시면 워크북이 있어요. 근데 워크북이 그냥 하나의 워크북이 아니라 이 뒤에 보시면 워크북의 뒤쪽에는 오답 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교재를 보시면 개념 정리와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 융합, 유형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처음 봤을 때 다른 어떤 문제집보다도 정말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속단하면 안 되겠죠? 뒤에 스텝 1을 보시게 되면은 핵심이라고 적혀 있는 박스에 유형 개념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RPM이나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응용 교재에 이렇게 유형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고쟁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유형 플러스 심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일반적인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가 대부분인 응용 교재보다도 훨씬 더 유형 문제의 개념과 그에 따른 심화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가장 눈에 띈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보통 문제집들이 단원별로 문제 그 번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 1번부터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가 468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문제 그 번호가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문제씩만 풀어도 24일 안으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푼다는 가정하에요. 다른 것보다도 고쟁이는 이 스텝 2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스텝 1이 교과서 핵심 유형으로 기본적인 문제만 많다면은 이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표적인 문항들의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식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식화되어서 나타내 있고요. 그리고 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집에서는 다른 문제집의 스텝 2들과는 좀 다르게 스텝 2 문제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최상위 수학의 스텝 2와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을 반으로 나눠서 문제가 나와 있다는 전제를 하고도 문제가 조금 긴 편이에요. 뒤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 스텝 2가 아니라 스텝 3 정도에는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스텝 2에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고쟁이는 스텝 2 문제가 좀 길어서 문제를 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상위 수학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단지 좀 한 장에 칸을 반으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세어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특징적인 부분은 객관식 문제가 최상위 수학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심지어 고쟁이는 스텝 3에도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집인 것 같고요. 고쟁이는 이 문제집이 표방하는 그대로 내신형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스텝 3에서는 최고 난이도 유형이 나오는데요. 내신에서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3에서 보시게 되면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팁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풀 때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창의 융합 유형에서는 그야말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2문제씩 나옵니다. 고쟁이는 좀 특이하게 오답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답노트라는 게 보통 우리가 문제집을 풀고 나면은 그 문제를 자기가 틀린 문제를 직접 다른 노트에다가 베껴서 써가지고 밑에다가 풀이 과정까지 써서 완벽하게 풀어내는 게 오답노트잖아요. 그런데 이 고쟁이에서는 오답노트가 워크북 플러스 오답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답노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답노트가 본교재에 있는 스텝 2와 스텝 3 문제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문제가 그냥 오답노트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교재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오답노트로 가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엄마들 애들 틀린 문제 있으면 오답노트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집 자체에 다시 풀게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지우개로 빡빡 지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고쟁이는 참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답풀이까지 마치면 워크북, 앞에 있는 워크북으로 마지막 실력 점검을 해보면은 고쟁이 한 권은 끝! 이 문제집을 일주일에 2번, 각각 30문제씩 푼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2달 만에 이 문제집 한 권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집의 특징이 뭐다? 다른 심화서에 비해서 객관식이 많다. 스텝 2의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 내신 심화서로 특화된 문제집이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절대 등급으로 넘어가 볼까요?